안녕하십니까. 명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4주차죠.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고요. 조금 딴 파트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조금 많이 좀 쉬워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공지사항은 끝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의 책이라는 이 시인데요. 파블로 네루다라는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시인입니다. 칠레의 민중 시인이고 또 저항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회당 쪽에 관여를 해서 좀 공산당이죠. 그쪽의 민중 시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까?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왜 우리는 다만 헤어지기 위해 자라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까? 내 어린 시절이 죽었을 때 왜 우리는 둘 다 죽지 않았을까? 만일 내 영혼이 떨어져 나간다면 왜 내 해골은 나를 쫓는 거지? 이런 시인데요. 시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감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또 이렇게 편견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과 느낌과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맨 첫년 있죠.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하고 한번 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그래서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자,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며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예요?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보통 커뮤니케이션 이게 뒷시간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커뮤니케이션이 뭔가가 이게 잘 통하고 뭔가가 이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의 특성,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보면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예요? 문화 앤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양쪽 복합된 거, 그거의 특징이 이게 세 개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상징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상징화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실제 팩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무를 나무로 부르는 거 있죠. 우리가 저거 나무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사물과의 차이 때문에 그냥 이 나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실제 나무처럼 어떻게 되고 본질이 어떻고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바로 이런 의미고요. 또 말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선택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면 말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문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문화로 그냥 상징화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중에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선택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하지 않는, 그죠? 비언어적인 그런 문화적 과정도 있겠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꼭 말로 하는 거, 나타나 있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이분법적. 또 세 가지 차원은 뭐 있다고 그랬어요?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전달망, 또 어떤 통제 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메시지에 이제 더 많은 관여를 한다. 메시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10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요번 시간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어떻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의 지금 이번 주까지가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한 이론의 공부를 다 마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화 이론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네. 이렇게 뭐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그런 단순하진 않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지금 레벨에서는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화 이론은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자,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 이게 뭐냐?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아까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했잖아요. 근데 요런 접근 방법이 뭐냐?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문화의 함축된 의미를 밝히기 전에 사람들이 막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때 미리 뭔가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꼭 너 말해야 하냐? 너 이거 딱 보면 몰라? 뭐 첫 보면 모르니?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렵게 이게 언어로 표현하니까 뭐 접근 방법이라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은 함축된 의미. 이게 문화가 뭔가 내재돼 있죠. 우리가 내재된 문화 얘기했잖아요. 나타난 문화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나타나기 전에, 그죠? 사람들이 뭔가 그들끼리 얘기하는 그 의미를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실생활 하다 보면 괜히 뭐 눈치 없고 이런 친구 있죠. 꼭 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끄집어 내줘야, 그래, 이런 친구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야, 너 뭐 꼭 말로 해야 알아? 우리 이렇게 딱 척 보면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친구한테. 바로 요런 케이스를 우리가 문화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보면은, 세일즈맨의 영업 성과하고 실패를 판단한 그런 사건이죠.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보험에 대해서 막 고객한테 설명을 했어요. 컨설팅을 했어요. 그죠? 근데 컨설팅을 했는데 딱 이렇게 고객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영업사원이. 그죠? 또 어떤 물건을 팔아도 마찬가지고요.
딱 봤는데 이 눈치를 딱 보니까 영업사가 눈치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 고객이 이거 들까 말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이면 그때 뭐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를 잡아서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치를 우리가 파악한다. 고객이 어떤 생각하는지 미리 어떤 맥락에서 파악한다. 이런 것이 이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적 차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비공식적 차원에서 체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눈치껏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책에 나와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어떤 기술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나 따라 해봐라, 야 눈치껏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 차원에서 내가 경험화되고 내면화된 거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입니다. 아셨죠? 말 뜻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이란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자체보다는 말 이외에, 그죠? 말 이외에 그 둘러싸고 있는 그때 맥락, 또 어떤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게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침묵의 언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맥락과 공간, 뭐 시간, 뭐 이런 게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맥락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은 문맹자와 같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우리가 몸짓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 밑에 거는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얘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배낭을 메고 뭐 해외에 나갔었거든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나갔었는데 거기에 어디 갔었냐면 인도차이나 반도는 뭐 다 돌아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뭐 버마라고 옛날에 버마죠. 그죠? 거기 지금 뭐 군사정권 때문에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 또 필리핀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게 언어는 그들의 언어니까 이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언어를 안 통해도 내가 그냥 몸짓 또 눈짓으로 뭐 내가 배고프다 뭐 이런 또 영어를 막 섞어서 대충 해도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이 몸짓, 발짓 또 그 사람들이 영어 모르잖아요. 몰라도 이상하게 뭐 또 영어가 너무 바쁘다 보면 또 한국어 막 튀어나가도 귀신같이 뭔 의미인지는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맥락이나 당시의 상황 이런 것도 몸짓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맥락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 이런 문화적 접근 방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의미는 전달, 통신, 연락 이런 의미죠. 뭔가 통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만 가지고는 오늘날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기는 어렵죠. 단순하게 뭐 전달, 연락 이런 의미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어원을 통해서 보면은 라틴어 커먼, 그 다음에 그 동사형 코무니카레 여기에서 이제 어원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무언가 하나 이상 모임에 참여하거나 속해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어원을 볼 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혼자가 아닌 다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연결되기 위한 무엇. 이런 것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라틴어 속의 해석이죠. 그래서 코무니카레에서 보면은 둘 이상인 사람들이 무언가 연결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적 포괄적 의미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죠.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언어 또 비언어 등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또 뭐 의견이죠. 또 감정, 정보 등을 전달하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또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또 신문, 잡지, 라디오, TV, 매스미디어 통을 통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보통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또 하나의 챕터로 또 이렇게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여기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설명하는 장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뭐냐? 영향력 행사, 그죠? 또 정보 교환하는 거죠. 또 감정을, 서로 간의 감정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목적했으니까 기능도 나오겠죠. 지시 통제 기능, 동기 부여 기능, 또 감정 표출 기능, 정보 소통 기능,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알 거고요. 자,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적 체계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을까? 커뮤니케이션을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할 때 그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C라고 친 거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를 C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체계와 같이 모든 C의 체계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는, 이런 뜻이에요. 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망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음성에 해당하는 고립 요소, 아이솔레이터 그러죠. 그러니까 음은 뭐예요? 비언어적이잖아. 전화할 때 그냥 삐 하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언어는 아닌데 비언어적, 이게 고립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또 메시지 자체에 해당하는 세트, 개별체, 그죠? 요거는 이제 단어 같은 거죠. 언어로 표현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양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개별체들을 어떻게 해요? 문법이나 통사법, 어떤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어때요? 삐 하는 소리를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전화잖아요. 그죠?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메시지를 세 요소로 분류하는 것은 이제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전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죠? 그죠?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해?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언어적인 거, 구두, 뭐 서면 이런 거죠. 개별체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각하죠. 단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뭐 야, 그 다음에 너, 오늘 밥 먹었니? 이런 거. 그죠? 오늘 뭐 이런 거. 이게 단어잖아요. 그죠? 비언어적인 건 뭘까요? 고립요소, 아까 아이솔레이터라고 그랬어요. 음이죠. 음은 개별체를 구성하는 요소죠. 전화에 어때요? 나, 야, 이런 게 이 음을 통해서 단어가 실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식, 문법, 통사법은 개별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별체를 결합시키는 방식.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단어가 그냥 야, 너 뭐 이렇게만 하면은 그게 음성이 실려오면 그냥 단어를 막 나열만 하면 정확히 무슨 뜻은 모르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문법을 통해서, 그죠? 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의문문 하면은 의문 양식을 통해서, 문법을 통해서 의미 실려올 때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결합체를 결합시킨다는 게 단어를 문법적 양식에 맞게 결합시켜서 그걸 음으로 실려올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문화적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이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죠? 나의 행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메시지 전한 거를 통해서 타인의 관찰, 그죠? 타인의 반응을 볼 거 아니에요? 메시지의 반응, 그죠?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타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가겠죠, 그죠?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이론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기대 이론이니, 네트워크 이론이니, 뭐 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깊게 제가 연구는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기에는 여러분이 조금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저 끝에 둘째 시간이 나면 잠깐 그냥 고해만 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요.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런 것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기라는 거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주의점이죠? 문화의 코드를 읽어내는 것은 뭐예요? 문화적 감수성에서 비롯되죠. 이것은 차이를 읽어내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를 코드를 읽는다는 건 뭐예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내가 잘 감수성 있게 읽어내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또 나와 다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또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살필 때 꼭 내 유형만 만나고 내 공간에서만 만나려고 하고 나와 다른 거는 막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문화의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문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 개별체이죠. 개별체가 어떤 고립 요소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양식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둘째 시간에 좀 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듯이 질의 및 질문이죠. 문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서 뭐 한 3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왜냐면 앞에 지금 설명드린 게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그죠? 또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앤 문화 앤 커뮤니케이션이 때 그 특성들 3가지, 그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가 그 얘기했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다. 또 이런 표현했고, 커뮤니케이션이 곧 문화다. 이렇게 했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도 있어요. 문화에는. 그죠? 그럼 문화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이 한 3줄 정도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하나 일상 통해서 아까 제가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야, 너 이것도 모르냐? 그냥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 뭔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찾아내면 돼요. 아셨죠? 말 뜻은 아시겠죠? 우리의 양식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앞에서 잠깐 한 거 잠깐 볼까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개별체가, 이 단어가 어떤 고립 요소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양식 위에서 움직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죠? 알아야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언어적, 우리가 언어적인 것을 뜯어봤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그 언어적 해석 양식을 어디다가요? 문화에다가 우리가 대립시켰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요소로 요런 단어의 개별체가 음을 통해서 어떤 양식으로 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가,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타문화, 다음은 이제 타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할 거거든요. 요거 설명하면서 조금 시간이 나면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타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둘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